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유시온입니다. 2023년 신년을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각 기관단체 장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이인선 수성구을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성구을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2023년 개묘년에 풍요와 도약을 상징하는 토끼처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6월에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예. 반년이 어느덧 지났는데 예. 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네요. 예, 뭐 한마디로는 무지 바빴답니다. 예, 굉장히 바쁜 시간을 지났고요. 그 6월에 갔지만 그 민주당하고 합의가 안 돼서 7, 8, 9, 네. 9월 돼서 이제 겨우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준비했던 거는 그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법안 준비 뭐 이렇게 보훈 가족을 위한 그 1호 법안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바꾸는 그 1호 법안을 준비를 해서 했고 이 등원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상임위가 중요한데 이제 산자 중소 벤처 산업자원부 중소벤처부 상임위가 됐고요. 그게 가장 이제 바쁜 상임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하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부터 해서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예결위원이 된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되는 바람에 2개를 받게 돼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벌써 듣기만 해도 엄청 바쁜 일들에.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이제 결과도 좋아서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보궐로 가는 요 보선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상을 줄 때 대상에서 뺍니다 보통은. 그래요? 예, 이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복리상에서 국정 대상을 저희들 이제 제가 받게 됐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소통 대상부터 해서 여러 이제 변리사회에서 주는 상부터 해서 많은 이제 상을 저에게 준 거는 그 짧았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굉장히 바쁜 시간 속에 또 보람은 그런 이제 알아주더라는 게 가장 그 큰 저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결산위원이니까 이제 대구시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 이제 예산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국비팀이 있습니다. 그 캠프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 방에 와서 저희 방에서 같이 이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4조 371억 예, 그게 이제 확보가 돼서 아주 그 시장님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식사도 이제 같이 하게 됐고 또 감사하다는 감사표도 주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활동을 했고 그 1월 초에 이제 마침 저희는 산업자원부 중소벤처는 주로 1월 3일에 열리는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를 반드시 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우리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벤처를 전체 돌아보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실은 우리 대구시장님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 자리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그래서 같이 대기업관을 다 보면서 우리 대구 지역에 뭐 어떤 이제 산업으로 가야 되겠냐. 그래서 시장님이 이제 준비하시는 뭐 UAA 사업, 나중에 군위공항이 생기면 우리 이제 무인 항공기 사업 같은 그 로봇 또 ABB라 그래서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이제 관련 이제 기업들을 같이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모르시겠지만 이제 혁신 대상을 받는 기업들이 20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보니까 이제 4개가 이제 팁스 출신, 그 벤처 출신이 그 대상을 받게 돼서 그래서 내가 팁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팁스는 중소벤처부에서 주는 건데 어디 있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강남 쪽에 있고 대전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도 그걸 또 가져와야지 싶은 그런 또 욕심에 그래서 이제 창업진흥원을 들러가지고 이제 강남구에 가서 돌아보면서 우리 수성구의 동대구 벤츠밸리 쪽으로 해서 수성목까지 이런 우리가 청년들이 마음껏 벤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돌아보고 그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수성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이제 수성못이잖아요. 의원님 지역구가 수성구이기도 한데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수성못과 관련된 사업비가 165억 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네. 어떤 사업인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 수성못은 우리 수성구 을에 그 위치를 하지만 우리 대구 시민의 공간이고 우리나라 전체 관광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 수성못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간혹 지난번 가을하고 또 보면 공연장이 너무 작습니다. 수성못 안에 있는 공연장이. 그래서 그런 이제 공연장을 월드클래스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그 앞에 국회의원들이 계속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이제 보니까 월드클래스 수성 공연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업이 문화부의 사업인데 문화부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국비가 아닌 거예요. 네.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구시의 또 예산은 다른 8개 구군에 갈 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듯이 드랑길에 이제 상인연합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랑길이 요즘 이제 손님 좀 줄게 되니까 요즘 문제가 주차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드랑길에서 브릿지로 스카이 브릿지로 해서 수성못하고 연결을 하면 거기서 한 바퀴를 돌고 커피를 마시러 가든 그게 막창을 먹으러 가든 아니면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는 그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문화부 사업이 아닌 국토부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수성못 거리 여행자 사업 이래서 국토부를 연결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늦게 갔으니까 늦게 이제 보고를 갔기 때문에 예산을 순서대로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업을 이제 받아와야 돼서 말하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침 확보가 돼서 이제 올 한 해는 이제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제 용역 설계를 아주 멋지게 해서 계속 예산이 와서 그런 이제 공간들이 누가 봐도 사실 동대구역에 내려서 이렇게 오면 수성못까지 왔을 때 거기서 쉬고 쓰고 그 숙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며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일체적인 관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아, 그 전략을 바꿔서 예. 그 정부 예산안을 따오신 거네요, 결국.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부 사업이 아닌 국토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네. 또 이렇게 이런저런 연유를 아니까 가서 또 부탁을 하고 설명을 하고 뭐 그래서 그 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지만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예산 마지막에 제가 예결위원이었으니까 예산 소위에 마지막 소소위에 가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10월 24일 날 12월 24일 날 예산을 이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진짜 바로 직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성사가 됐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수성못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수성못이 농어촌 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뭔가 관리권 내지는 무상 양해를 받으면 좋겠고 그래서 법안은 발의해놨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간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이제 예산도 받아오고 하면서 이제 엉켜가는 거죠, 그렇게. 예. 네, 그러면은 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예. 2022년 제3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35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예. 어느 사업에 또 이 돈이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사실은 뭐 거리를 확보하거나 CCTV 확보가 안전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예산을 쓰는데 행안부가 직접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제 구청에서 시청을 거쳐서 제가 행안부에 가서 그걸 받아오게 되는데 그 사업안에는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성구 같으면 청소년 수련원에 이제 그 공간을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비용 또 주민센터를 새로 이제 짓게 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뭐 도서관 문제 이런 그 지역 편의시설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은 시비가 다 안 되니까 행안부 국비를 받아와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민 안전 편의 시설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뭐 6억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건데 이번에는 좀 이제 많이 받아서 35억 원. 골고루 예. 아, 보통 환경 개선에 많이 쓰이는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 뭐 안심 통학로 가든지 뭐 CCTV를 단다든지 그 틈새에
그런 예산이 필요할 때 네. 시비로 다 못 받게 될 때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학생들의 안전과 예. 편의와 이런 곳에 이제 그 35억 원이 쓰이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 위주로 예. 지난해 7월 이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예. 그리고 같은 해 정부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또 발표하셨거든요. 예. 국가보훈부로 격상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 그 이제 그 보훈처면 보훈부가 돼야 되는 게 국무회의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국무회의를 들어가야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 예산 인사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보훈가족이 엄청 많습니다. 네. 보훈가족이 많은데 이 보훈가족 간에도 수당의 차이가 있고 이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독립유공자는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최근에 예를 들어서 5.18까지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이제 형평을 좀 맞추고 하려면 예산 확보도 하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독립유공자 이제 자손이니까 제가 꼭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면서 서대문 형무소를 살고 그래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런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가족 전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1호 법안으로 그거를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독립유공 자손이니까 1호 법안을 걸렸는데 마침 이 국무회의에서 네. 우리 윤정부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이건 필요하다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근데 국회에서 이제 마지막 이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 넘어와서 계류 중입니다. 아마 이제 곧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그래도 좀 밝은 예, 예. 네, 전망이 보이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법안을 많이 내지만 그 법안 중에서 진짜 그 국회의원 회기 동안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폐기가 됩니다. 네. 대부분 폐기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보훈부로 좀 격상하는 걸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예, 네. 저 그럼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예, 예. 1월 11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2022년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폐업 공제금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예, 예. 시간이 흐를수록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 힘들고요. 그 힘든 걸 우리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노란 우산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다 폐업하거나 이럴 때 이제 기금을 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노란 우산 폐업 이제 그 기금이 그야말로 이제 5천억 정도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9천억 정도, 9,600억 정도로 이렇게 소진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고금리, 고환율 모든 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제일 어려운 건 소상공인이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을 이제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만기를 연장해 준다, 뭐 이렇게 저금리 이 금액으로 이제 옮겨 탈 수 있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기는 너무 아직은 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자 중소벤처라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는 쓰러져가는 우리 중소상인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뭐 에너지 바우처 이런 걸 주지만 그 모르고 활용을 못하고 그냥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의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한테 계속 좀 알려주는 홍보를 하고 또 소상공인 너무 힘든 소상공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홍보도 하고 좀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상공인들한테 알려야 효과를 발휘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또 하신 말씀이 또 있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과 로봇 산업에서 대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 발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요, 그 서울에 가면 사투리가 좀 있고 톤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 편인데 이제 제 질문 차례가 와서 그 지난번에 우리 권영시장 시절에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라서 3천억을 받아왔다고 다들 그때 이 프레카드를 붙이고 현수막을 붙이면서 좋아했는데 그 사업이 예타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그 왜 떨어졌냐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규모가 너무 크다. 또 이제 수도권 클러스터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평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평가하는 데는 과기부입니다. 그 과기부 장관한테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유치를 할 때 유치 지역이 대구인 줄 몰랐냐. 대구를 정해놓고 갑자기 니네들은 못하니까 수도권에 사겠다. 말이 되냐. 그래서 좀 흥분해서 야단을 치면서 반드시 만약에 다시 예타를 신청해서 할 때는 그때 평가위원들이 잘못 평가해 줄 수 있으니까 평가위원을 바꾸더라도 통과를 시켜달라고 유치 지역이 됐다고 우리는 프레카 들고 다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니네들은 능력이 부족하다.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산자부 장관한테는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부서니까 산자부 장관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나 기관들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사실은 그 추경호 부총리 지역인 달성 쪽에 로봇 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이제 테크노폴리스가 제가 디지스트 원장을 할 때 그 중요한 5개 분야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A, B, C, D, E 중에 A가 오토매틱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래서 로봇 산업이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가야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테스트 필드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하고 수출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으니 이제 통과를 하겠죠. 지금 말씀만 들어도 대구에 대한 애정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최근까지 대구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직을 맡으셨어요. 네, 예. 네,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등을 또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렇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분권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지방에 없는 수도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제가 사실 지방분권 의장을 맡은 건 지난번 선거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동안 시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20년을 예산을 받으러 다니면서 보니까 계속 예산은 중앙에 있고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걸 받아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다가 지방을 이제 자치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방 정부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사권, 조직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제 권한을 지역에다 완벽하게 이양을 해다오. 그 얘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의장을 맡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때 당선 시절에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는 표를 다 모아도 수도권만큼 안 되니까 이 표에는 사실은 별로 그게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는 막 지방을 갖다가 분권해주고 잘 살게 해줄게 해놓고는 다 배지를 달거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윤석열 그때 당선인은 나는 다음에 또 정권을 내가 또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니고 나는 지방을 정말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지방균형발전위원회를 원래 인수위 때 하고 끝나야 보통 끝이 납니다. 근데 내 임기 5년 동안 같이 하겠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을 정말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마음에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가는데 균형발전, 지방분권 이걸 합쳐서 하나의 이제 큰 기구로 이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방이 있어야 수도권이 있다라는 그럼요. 그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을 쭉 드려보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 초까지 정말 바쁘신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또 2023년이 왔잖아요. 예. 올 한 해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은 하여튼 국민들이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시기에 저는 이제 당에서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다시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지사를 하고 뭐 대구 경북 경제자유부청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현장 경제를 봤으니까 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이제 가서도 늘 하는 얘기가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마라. 지금 이제 부동산 얘기도
계속 이게 지금 규제를 풀어서 가면 투자할 사람이 서울을 다 가지 수도권을 다 가지 지방의 투자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서울하고 지방을 이분화해서 좀 봐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도 지금은 너무 어렵고요. 대구가 아파트 분양이 너무 저조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원자력이나 이런 이제 다른 분야가 우리가 수출이 또 새롭게 건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이제 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안정 특위에 이제 유승걸 의원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 깡통 이번에 그 빌라왕 깡통 정세를 이렇게 맞아요. 보니까 청년들이 68% 정도가 그게 당하더라고 20, 30대가 네. 그래서 이건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주소나 사람 이름 딱 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게 앱을 좀 개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2월 정도에 아마 그 앱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이제 전세를 들어가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넣으면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청년들 모르거든요.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그마한 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고루고루 부동산 뭐 우리 그 수성을 지역도 부동산 쪽에 너무 막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제가 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참 어려운 지역이 많다. 남이 말하는 수성구가 이 편차가 참 심하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제 수성구의 또 구민들이 큰 소원이 수성못 주변에 이제 힐링 공간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이 이제 그 원하는 바가 수성 남부선 이제 파동 저기로 해서 굉장히 그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 동안으로 해서 저기 청도 가는 그 길이 너무 지금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성 남부선 이제 신설을 해서 교통을 이제 해소해 주면 좋겠다는 게 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대구 언행 정도에서 신천을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수성 남부선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구시가 결국은 그 계획에 넣어야 돼요. 지금까지 철도 계획이 없었거든요. 계획에 넣고 나면 그다음 또 이제 서울에 가서 또 국토부하고 하는 일은 또 제가 할 일이고 대구시 일은 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이 지역에 있다가 시장님 되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또 살아가야 되는 힐링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보면서 어쨌든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기업이 모여서 정말 희망 찾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우리 대구 또 우리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바쁘실 예정이다 이렇게 들리네요. 예.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과 수성구 구민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또 새해 덕담 있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어려운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만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중고다 이러지만 그 사중고를 혼자 가면 너무 힘들지만 주변에 소통하면서 같이 가서 우리가 다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고 우리 대구가 지금은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그동안에 가졌던 네트워크나 그런 노하우를 10분 발휘해서 제가 지역의 중요한 일꾼이 돼서 살기 좋은 우리 대구 또 살만한 우리 수성구 명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수성구와 대구 시민에 대한 애정이 정말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을 맞아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역의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